자, 35페이지 한번 볼까? 35페이지. 자, 1번 같이 풀어볼게. 4번에 1번. 짝짓기를 할 수 있는 두 생물은 같은 종이다. OX. X. 자, 죄송하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강아지가 마운팅을 하잖아. 그치? 알지? 마운팅, 짝짓기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잖아. 강아지는 인형한테도 그래. 그러면 인형하고 강아지가 짝짓기 같은 종이야? 아니지? 짝짓기를 한다고 해서 같은 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번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았을 때, 이때 이것을 우리는 같은 종이라고 한다. 자, 2번. 개, 보리, 강아지 풀, 고래는 광합성 여부에 따라 두 무리로 분류할 수 있다. 맞아? X, X, O. 그치? 개, 고래, 보리, 보리는 식물이잖아. 우리 청보리 해갖고서는 녹색 있는 애도 있잖아. 그치? 강아지 풀 보셨죠? 초록색이잖아. 그치? O. 3번. 생물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으로 몸에 생긴 새 한 살이 번식 방법, 광합성 여부 등이 있다. O. 정답. 요렇게 나눈다라고 했지? 박쥐, 까치, 다람쥐 사이에서 박쥐는 까치처럼 날개가 있으므로 박쥐와 까치는 다람쥐와 박쥐보다 더 가까운 관계다. 아니지? 박쥐가 누구에 더 가깝다고? 다람쥐. X. 다람쥐보다는 우리 박쥐를 새하고 쥐 중간이라고 하잖아. 박쥐나 쥐나 생김새가 다 비슷하지, 그지? 다람쥐는 근데 좀 귀여워. 그지? 다람쥐 키우는 사람 있어? 없어? 다람쥐가 무서워? 아니, 먹이 줄 때 이거 손 좀 살짝 물리는 거. 물려봤어? 아니, 아빠가 물려볼 때 해가지고. 아프시대? 모르겠지. 그거 물려볼 때. 난 일단 쥐처럼 생긴 애들 싫어해. 햄스터. 햄스터 키워봤니? 새끼를 좀 배고프면 맞아. 나 옛날에 대학교 때 아는 애가 다람쥐 아니라 햄스터 2마리를 키웠는데 깜빡하고 베란다에 내놓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한 마리가 머리만 남았대. 왜? 그래서 너무 싫은 거야. 머리만 남았대. 먹은 거야. 먹이가 없어서. 친구가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잡아먹잖아. 그래서 햄스터가 난 싫어. 번식력도 되게 좋아갖고 한 달에 9마리씩 막 나면,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 햄스터를 키웠는데 번식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쬐끄만 애를 갖고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너무 작으면 중성화 수술을 못 해. 그래갖고 계속 한 달마다 막 3마리씩 막 4마리씩 막 낳는 거야. 맨날 애들 나눠주고 막 그랬던 기억나. 새도 중성화 수술을 못 해. 새도 참새에서부터 커다란 새가 있는데 대부분 크기가 좀 작아. 좀 큰 애들이 대형종이 1kg 정도거든. 강아지는 아주 쬐끔해야 2kg라고 하잖아. 2kg 정말 초소형이야. 근데 500g이 가장 커. 막 1kg가 제일 큰 애고 500g이 그래도 대형종이라고 해. 근데 500g도 털 때문에 애가 등치가 있어. 보이지? 딱 물에 젖으면 생쥐처럼 쬐깐해. 되게 쬐끔해. 초라해. 얘네들은 어떻게 중성화 수술을 할 거야. 그치? 그래서 걔네들도 그게 없어. 왜 갑자기 중성화 얘기가 나왔지? 새도 마운팅해요? 새도 마운팅 해요. 아니, 그 왜? 본능인데 뭐. 그래서 짝지어주는 경우가 있어. 왜 혼자만 키우고 싶은데, 한 마리만 키우고 싶은데 애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막 강아지처럼 인형을 집착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 우리 애는 그렇진 않아. 다행히 그렇진 않아. 아직 어린가? 얘네들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 그래갖고 일반 막 병아리 같은 데는 막 3개월만 지나면 성조? 아니야, 3개월이야 뭐야? 며칠만 지나면 얘네들 닭이 되거든? 되게 빨리 되는데 얘네들은 1년 넘어야 막 성조라고 해. 다 컸다라고 그러고, 쬐끄만 애들 뭐 이유조?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치킨? 자, 5번.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과 키울 수 없는 것. 이거는 인이 분류, 아까 내가 사람 편의 기준이라고 했지? 그래서 X. 그래서 X, O, O, X, X.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죠? 5번. 까투리와 장기. 짝짓기에서 자손을 낳을 수 있대. 자, 그리고 말과 당나귀. 자손을 번식 능력이 없대. 그리고 아예 짝짓기를 하지 않는데 표범과 치타. 왼쪽에 종이라는 것에 까투리, 장기, 말과 당나귀, 치타, 표범 요 순서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6번. 개지? 그 다음에 문. 기억은 개, 니은은 문. 그 다음에 강. 목. 그 다음에 미음이 뭐야, 미음? 족. 속. 종속과목 강문개. 여기에서 종이 가장 작은 단위고 개가 가장 큰 단위잖아. 요렇게 작은 단위로 갈수록 공통점이 많아져. 이 말은 뭐냐면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우리 사람을 인종으로 나눈다고 하잖아. 백인, 황인 이런 식으로. 자, 사람 인종으로 나눴을 때 그 사람과 나 사람 둘 다 사람이니까 비슷한 점 되게 많잖아. 근데 개로 나누면 침팬지도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이야. 차이점이 많아? 공통점이 많아? 공통점이 많아? 나하고 침팬지는 공통점이 많아? 걸을 수 있고 털 많고 동물 요거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침팬지인가? 유인원은 요게 된대. 유인원은. 왜 얘네들도 유인원이 있고 그냥 고릴라 요런 애들 종류가 있고 원숭이 이런 종류가 있는데 요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엄지손가락과 검지를 쓸 수 있는 거 아닌 거 요렇게 나눠진다고 하더라고. 자, 요렇게 가면 예를 들면 지렁이랑 나랑도 같은 동물계야. 공통점이 많아? 차이점이 많잖아. 많이 다르지. 그치? 요렇게 가야 공통점이 많아지지. 그래서 작은 단위로 갈수록 공통점이 많아진다. 알아두시고.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오늘 생물의 다양성까지 할 거야. 자, 가장 큰 단위가 개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 개의 종류를 볼 거야. 개의 종류. 강아지요? 자, 개 수준에서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어. 자, 종속과목 강문개, 개 가장 큰 단위. 아까 내가 동물계, 식물계 정도를 얘기했는데 요게 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어. 그래서 예전에는 5개였는데 최근에는 6개로 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긴 하지만 교과서에 있는 거 정도는 알아둡시다. 개 수준에서 생물을 분류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면 행막의 유무. 유무는 있니 없니 이런 거야. 있냐 없냐. 행막이 있냐 없냐? 행막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래.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세포에 핵막이 없이 그냥 여기에 얘네가 늘어져 있는 형태로 필요한 물질이 늘어져 있는 형태로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핵의 형태가 원시적이다 라고 해서 원핵 생물계 이렇게 얘기해. 원시적이다란 말은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야. 이런 원시인 같아. 이건 뭐냐면 발달이 안 되죠. 그죠? 원시적인 이런 구조, 이렇게 원시적인 생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발달이 안 됐다는 뜻이야. 그래서
핵의 형태가 원시적이다. 핵막이 발달이 되지 않았다. 자, 원핵 생물계에는 핵막이 없고, 그리고 핵막이 없을 뿐 아니라 얘가 단세포 생물이야. 자, 세포 자체도 원시적인 거야. 발달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자, 그리고 얘네가 식물 형태를 띠는 것도 있고, 식물 형태를 안 띠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세포벽이 있기도 하다. 세포벽을 갖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남세균. 남세균이 세포벽을 갖고 있다. 남세균이 초록색 광합성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광합성하는 애들은 세포벽이 있고 식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애도 있고 광합성을 하지 않는 애도 있다. 광합성. 그래서 남세균은 세포벽도 있고 광합성도 하는 요런 세포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젖산균. 젖산균은 어디에만 있냐면 알아? 김치? 새콤한 맛? 균이 많아서 김치가 발효되면서 균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자, 그리고 폐렴균. 바이러스하고 세균은 달라. 세균은 덩어리가 크지, 그지? 바이러스는 덩어리도 작고 얘가 세포막을 통과를 하는데 요런 젖산균, 파랑균은 폐렴균은 세포막을 통과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생김새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번식이 바이러스보다 느린 편이야. 자, 그리고 살모넬라균. 요거 다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들이지. 젖산균 빼고요? 그 다음에 남세균, 요렇게. 요거를 원핵생물계라고 하고, 핵막이 잘 발달된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원핵생물계처럼 분류하는 명칭이 있는데 책에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중요한 명칭은 아니야. 요거를 진짜 핵, 진핵생물계 이렇게 얘기해. 요것의 첫 번째는 자, 쉬운 거부터 갈까? 식물계, 동물계. 그 다음에 식물이긴 한데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 버섯 같은 애들. 버섯은 양분을 어떻게 섭취하지? 남의 걸 뺏어서. 생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흡수하지. 이런 거를 균계라고 해.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여기에 균 나와서 얘네들이 균계라고 하는데 이 균계는 번식하는 방법, 균사라는 포자를 가느다란 실 형태로 번식하는 이 균사를 갖고 있는 걸 균계라고 해. 자, 균계.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원핵생물계라고 하는데 자, 여기 원생생물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핵생물은 자, 원시적인 핵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냐면 원시적인 생물의 형태를 갖고 있다. 우리 식물이나 동물이나 영양기관, 소화기관 이런 게 막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걸 핵막은 있으나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를 원시적인 핵물의 형태다 해서 원생생물계라고 해. 자, 핵막은 있지만 자,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단세포 생물의 아메바, 집신벌레, 그리고 미역, 다시마. 우리 미역이랑 다시마 보면
얘가 꽃, 막 열매? 꽃과 열매를 맺히나? 그리고 어디가 뿌리고 줄기고 잎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요런 것처럼 생긴 애들은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거야. 줄기도 초록색이고 잎도 초록색이고 생긴 게 다 똑같잖아. 미역줄기는. 그치? 얘네가 다 얘도 광합성도 하고 뭐 운반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모든 몸에서 동시에 그냥 다 분화시키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그냥 구분 없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원생생물계라고 해. 그리고 식물계, 동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은 그 애매한 것들을 몽땅 원생생물계라고 해. 자, 식물계의 특징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애야. 광합성을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애는 햇빛만 보면 되니까 세포 벽이 발달되어 있지? 햇빛을 보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야 되잖아. 벽돌처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게 식물계란 말이야. 스스로 광합성하고 세포벽, 엽록체가 발달되어 있는 것들. 요것을 식물계라고 한다. 너무 쉽지? 자, 식물은 다세포, 단세포 뭘까? 다세포지. 그치? 우리 여러 개 세포가 조직계, 기관, 개체. 그럼 이미 조직이라는 건 세포가 모여 있는 거니까 다세포 생물이야. 자, 식물처럼 생각이 안 되는 애들 있어. 우산이끼, 요런 애들은 이끼인데 식물인가? 얘네도 뿌리, 줄기, 잎이 다 있어. 우산이끼. 그리고 고사리. 요런 애들. 양치식물이라고 해. 양치식물. 자, 약간 그늘진 곳에 사는 애들. 이끼, 고사리, 요런 거 식물계. 자, 동물계는 광합성하지 않지, 세포벽도 없고 엽록체도 없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어. 그래서 다른 개체를 먹이로 생활하여 살아가는 것. 다세포야, 단세포야? 다세포지, 다세포. 자, 그래서 동물계는 거미, 호랑이, 오징어. 자, 핵막이 있고 다세포, 세포벽이 없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어. 다른 먹이를 양분으로 얻는다. 자, 그리고 동물은 다세포니까 대부분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식물계, 동물계 얘네 둘 다 특징은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다. 발달되지 않은 거를 여기에 쏙 빼서 넣었거든. 자, 그리고 균계는 식물과 동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 식물의 특징은 광합성 해야 안 해? 에? 버섯이 광합성 해? 아, 네.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양분을 스스로 합성할 수 없어. 그러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운동성이 없잖아. 뭐가 있을까? 균사? 세포. 뭐가 있을까? 세포막도 있고, 세포막은 동물, 식물, 여기 지금 얘는 다 있다? 세포벽이 있어. 자, 얘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뼈다구를, 동물은 뼈가 있지만 식물은 뼈가 없잖아. 뼈를 세포벽이 대신해 주는 거야. 뼈가 있거나 세포벽이 있거나 해야 돼. 그래서 세포벽, 요것은 식물 특징을 갖고 있고, 다른 것을 분해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동물의 특징도 갖고 있는 게 균계의 특징이야. 대부분 다세포고, 효모처럼 단세포인 애도 있어. 효모는 막걸리 발효시키는 균주거든. 근데 얘네들 요거는 균사로 작은 포자를 터뜨려서 얘네가 번식하기 때문에 균계라고 하고, 버섯하고 곰팡이하고 다 같은 친구인 거 알고 있지? 그래서 표고버섯, 푸른 곰팡이, 효모. 효모는 단세포, 푸른 곰팡이, 표고버섯, 이건 다세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균사는 가느다란 실. 요 안쪽에 보면 가느다란 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얘네가 번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이 균사로 되어 있다. 그럼 이건 균계. 버섯, 곰팡이.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유산균은 무슨 유산균은 요구르트에 있는 거지. 우유에 산성 성분, 젖산. 이거 유산균하고 젖산균하고 같은 말인데? 젖유자잖아.
자, 무엇을 밑줄 치냐면, 밑줄? 자, 개 수준에서 생물을 분류하는 기준, 핵막의 유무, 세포벽의 유무, 영양분을 얻는 방법, 기관의 발달 정도, 밑줄 쳐주세요. 애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원생생물계, 특히 많이 헷갈려 해요. 자, 원핵에는 뭘 밑줄 치냐면 핵막이 없다. 원핵에는 핵막이 없다. 자, 원생생물계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단세포 밑줄,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다. 식물계에는 세포벽 광합성, 균계에는 자, 세포벽 밑줄 치고, 자,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다. 세포벽은 식물의 특징, 양분을 얻는 방법은 동물의 특징. 식물과 동물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균사, 밑줄. 자, 오른쪽 보충 7번에 분류계의 변화. 유나 읽어봐봐. 7번. 오른쪽 보충 7번. 식물의 다섯째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니. 보충 설명. 분류계의 체계 변화 7번. 숲에서도 있는 생물의 분류제와 생물제와 같은데 이를 미생물을 다양하여 식물은 승리를 거쳐 5개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도 과학이 발달하는 변하고 있다 정도. 핵막의 유무. 유단이 읽어봐봐. 핵막이 있어서 핵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시에 따라 원생생물과 진해생물을 구분할 수 있다. 원래생물에는 원래생물에 속하는 세균들이 있고 진해생물에는 원생생물의 식물계 분류에 속하는 생물에 해당된다. 자, 원생생물계의 주원이. 진해생물을 분류해서 식물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생물을 분류하고 있으나 기존의 물리치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생물들이다. 자, 여기에서는 얘를 통해서 얘가 어떤 생물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요거를 잘 알아둬야 돼. 이거는 암기이지, 암기. 자, 7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 미역과 다시마. 뭐였지? 미역, 다시마. 원생. 자, 7번에 1번은 X. 2번 대장균, 남세균. 같은 세균은 세포에 핵막이 없다. 맞지? O. 3번 식물계, 균계. 생물은 광합성으로 양분을 얻는다. X. 균계는 광합성을 하지 못하잖아. 균계가 광합성을 한다라면 O. 그러면 배설물이나 생물이 썩지 않을 수도 있어. 세균만 기다려줘야 되잖아. 세균만 번식할 수 있잖아. 자, 4번. 원생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광합성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다. 맞아, 안 맞아? 오. 여기서 광합성 하는 애가 누구야? 원생생물계가 얘네들이잖아. 그치? 초록색이네? 광합성 하는 애들. 그치? 얘네들도 미역하고 뭐 김도 요거에 해당되는데, 김도 보면 파래김, 그리고 일반 곱창김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김은 막 검은빛, 남색, 보라색, 요거는 깊은 바다에 사는 애들, 비교적 얕은 바다에 사는 거는, 얕은 바다에 사는 건 파래김처럼 초록색이 짙어. 그리고 그거 뭐지? 우리 왜 되게 비싼 건데 초록색으로 돼서 이렇게 김처럼 생긴 거 이름 뭐라고 하지? 뭐라고? 감태. 그치, 감태도 얘네들 같은 종류야. 김처럼 생겼어. 근데 더 가늘고 뚜렷해.
초록색 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면처럼 생겼어. 수업 언제 끝나요? 끝날 때 끝나겠지. 2시. 우리 끝났어 수업? 네. 저 시계 왜 맞아? 아니지. 아유, 나 시간하고 저거 잘못 봤다. 아이고. 나 지금 그러지 마. 나 되게 잘 낚여. 낚우지 마. 자, 1번 XO, XO, 마지막은 X. 식물계에 속하는 생물의 세포에는 세포벽이 있지만 균계도 세포벽이 있잖아. 동물계만 세포벽이 없고. 우리 세포벽이 있는 애들 한번 찾아볼까? 원핵 생물계 세포벽이 있대 없대? 있어요. 원핵 있고. 자, 남세균 같은 경우. 자, 원생 있어 없어? 있어요. 있고. 자, 식물 있어 없어? 당연히 있고. 동물? 없어요. 없어. 균계는? 있어요. 그렇지. 잘했어. 자, 8번. 유전물질이 핵막으로 쌓여져 있는가? 아니요. 가는 이름이 뭘까? 원핵. 핵 생물계. 가는 원핵 생물계. 이거 문제 풀다가 원생 생물계를 원핵 생물계로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잘못 읽어서 틀린 건 내가 해결해 주실 수가 없는 거야. 글씨는 다 읽을 줄 알잖아. 그지? 성격을 조금 천천히 잡으셔야죠. 자, 2번. 균계, 식물계, 동물계가 아닌 생물의 무리.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애를 원생 생물계의 나머지는 아니오. 광합성을 하는 애들 누구 있어? 균계, 식물계, 동물계. 누가 있어? 식물계. 나머지는 이제 균계와 동물계가 나와 있지. 세포벽이 없고 운동성이 있는 생물. 다가 동물계에 세포벽이 있으나 운동성이 없는 생물 아니오라는 균계. 자, 9번에 황색 포도상 구균. 요거는 뭐냐면 우리 손 다치면 고름 이런 거 만들어지잖아. 여기에서 나오는 세균이야. 황색, 누런 포도상, 포도 모양으로. 그리고 이거는 구균이라는 거는 동그란 모양을 갖고 있는 걸 구균이라고 하고, 길쭉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건 간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모양에 따라 다르게 부르거든. 이거 알 필요는 없고. 구균. 자, 포도상 구균. 요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원핵 생물계. 박새, 동물계. 송이버섯. 핵함. 머리카락처럼 생겼는데 원생 생물계. 왜냐면 얘네가 뿌리, 줄기, 잎 이런 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원생 생물계. 소나무는 식물계. 자, 그러면 핵함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 다세포일까 단세포일까? 핵함. 다세포지. 그치? 딱 봐도 여러 개지. 자,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얘는 세포벽이 있고 광합성을 하고. 그치? 자, 40페이지부터 45까지 숙제인데, 자, 같이 풀어볼 게 좀 있어요. 우리 어디 풀어보냐면, 자, 43페이지 1번부터 4번 풀어보세요. 43페이지 1번부터 4번.